우리 실무에서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인 입력했어, 그지? 자, 첫 번째 라인 입력했고, 첫 번째 라인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 키치면 이제 그 다음 라인으로 이제 커서가 이동될 거야. 자, 이동시켜 놓고, 입력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키가 엔터 키랑 스페이스 바 키입니다. 요런 두 가지 키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설명드리려고요. 엔터 키는요, 바로 위에 라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면서 바로 오른쪽 칸으로 이제 이동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자, 커서가 여기 위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 키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위에 차변이라고 입력되어 있잖아, 그지? 그 내용이 복사되어서 입력됩니다. 차변으로, 자, 다시 제가 대변으로 지금 입력한 상태라서 그렇게 되나 보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자, 다시, 그럼 메뉴 닫았다가 다시 열은 상태에서 계속 해볼게요. 자, 일반 접입용 메뉴 다시 엽니다. 자, 날짜가 언제였노? 9월 23일입니다. 자, 9월 23일. 첫 번째 라인 입력한 상태에서 이제 엔터 키 치면 그 다음 라인으로 커서가 이동되었어. 자, 여기서 엔터 키를 치면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 위에 적혀있는 차변이 그대로 복사되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커서가 이동됩니다. 해볼게요. 엔터 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차변이 그대로 입력되면서 그 오른쪽 칸으로 커서가 이동된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엔터 키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정 과목 위에 있는 외상 매출금이 그대로 복사되면서 오른쪽에 이동될 겁니다. 그지? 요런 기능이 있는 것이 엔터 키 버튼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래처의 경우에는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엔터 키 치면 거래처 코드 번호는 복사가 안 되고 거래처 이름만 이렇게 복사되는 그런 조금 예외적인 성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좀 예외적인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 작업할 때 엔터 키는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면서 오른쪽 칸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있다. 됐죠? 그리고 스페이스 바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바로 위에 라인을 복사할 필요 없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될 경우에는 지워야 될 겁니다. 지우는 기능은 스페이스 바입니다. 스페이스 바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엔터 키를 치되 바로 위에 거 복사할 필요 없으면 스페이스 바 누른 다음에 엔터 키 치고 스페이스 바 누른 다음에 엔터 키 치고 이렇게 작업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쭉쭉 된다 이겁니다. 많이 쓰이겠다.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굳이 스페이스 바 엔터 없이 그냥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컴퓨터 좌판에 있는 방향키 있잖아. 오른쪽 화살표. 그거 눌러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면 하고 싶으면 뭐 누르면 되겠습니까? 왼쪽 방향키 그거 누르면 또 이동하겠지. 됐죠? 뭐 방향키 이용하셔도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한 문제요. 자, 11월 1일 상품 배송에 사용하는 트럭 취득가액 500만 원, 폐차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480만 원을 폐차하고 폐차에 대한 고철값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우리가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이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분계지. 그러면 1단계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적어주되 취득원가로 500만 원 적어줍니다. 요것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지. 차량 운반구의 꼬리표인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야 되겠다. 자산의 차감적 성격이니까 차변 대변으로 따지면 대변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대변에 있는 거를 없애는 거니까 차변이 될 겁니다. 요게 2단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480만 원 없앤다. 그러면 순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 빼기 480만 원. 20만 원짜리 트럭이다 이겁니다. 장부 금액이 20만 원짜리. 요 트럭을 없앴어. 그런데 돈 얼마 받은 겁니까? 10만 원 돈 받았습니다. 3단계 차변 쪽에 받은 돈을 적어줍니다. 차변에 현금 10만 원.
4단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워 넣습니다. 뭐 얼마 20만 원짜리가 없어지면서 돈이 10만 원만 들어왔으니까 회사 손해봤다 그지? 비용이다 이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 원 기록한다. 이렇게 붕괴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처분 붕괴입니다. 워낙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요. 뭐 어렵진 않을 거야. 요거 유사하게 문제 출제됐을 때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잘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다 이겁니다.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야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검색해 보면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되거든. 그 중에서 차량 문방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확하게 코드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차량 문방구 코드 번호가 208번이니까 코드 번호 209번이 될 거다 이거지. 별거 아니죠? 오케이. 자, 입력해 봅니다. 자, 11월 1일. 자, 유형자산 처분 거래가 워낙 시험 자주 출제되니까 우리는 단계를 딱딱 정해가지고 작업하는 걸로 연습하면 굉장히 유용할 거야.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분석해 보니까 처분 손실 10만 원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었다, 그지? 자, 요 결과값이 진짜 맞게 나오는지 이제 순수에 따라서 입력하는 걸로 연습합시다. 자, 1단계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적어주는 거야. 얼마? 500만 원. 요게 1단계. 2단계가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는 거야. 보십시오. 감가상각 누계액 검색해 보니까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되잖아. 그지? 요 중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를 정확하게 끌고 와야 된다 이겁니다. 참고해 보니까 뭐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인지 안내가 나와 있다. 그지? 뭐에 대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코드 번호 뭐? 209번이라는 거지. 아시겠죠? 요거를 정확하게 끌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 주의해야 될 포인트다.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금액 얼마입니까? 480만 원. 3단계 차변에 받은 돈 적어줍니다. 현금으로 돈 받았고 10만 원이랍니다. 마지막 4단계가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워 넣는 거랍니다. 자,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 1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변이 금액이 큰 상태니까 차변합계, 대변합계 일치시키려면 차변 쪽에다가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차변 쪽에 입력한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입니까? 비용의 발생입니까? 비용의 발생입니다. 비용이니까 계정과목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된다 이겁니다. 손실 얼마? 10만 원.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지? 아, 전표 입력을 내가 잘 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거를 연습해 두십시오. 유형자산의 처분 거래. 됐죠? 그리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해서 코드 번호 정확하게 끌고 와야 되겠다. 됐습니다. 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 원 이렇게 채워 넣으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죠? 8월 15일 영업용 승용차의 전조등을 세련 튜닝해서 교체하고 대금 50만 원 중 3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당점 발행 약속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대요. 자, 차변.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 말이다 그지? 그러면 차량 운반구라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 뭐 수선비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야 될 거다. 얼마? 50만 원. 그리고 대변 30만 원은 돈 뭘로 줬다고요?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답니다. 뭘로 처리한다? 당좌 예금.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으로 대변 처리하는 거 너 아니? 그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이? 당좌 예금.
나머지 20만 원은 자, 당전 발행, 우리 회사다 그 뜻입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답니다.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해서 주었답니다. 어음 발행했다고 해가지고 달랑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된 영업 활동인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요? 그러면 지급어음 계정 과목 쓰는 건 맞아. 그런데 지금 보는 거는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 자산에 대한 지출이잖아. 그런 거는 주된 영업 활동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뭐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어. 그지? 우리가 이론 제3장에서 회계 처리 부분, 제3장에서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하십시오라고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런 게 출제된다고.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또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별표 쳐서 잘 개념을 잡아 주십시오. 이제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주된 영업 활동 안 하니까 미지급금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 외에도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변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고, 우리 회사가 당근자 수표 발행하면 당조 예금으로 대변 처리한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 매출 원가 문제 봅시다. 기출하기 문제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660만 원이다. 단 입력할 때 차변 3번, 대변 4번이잖아. 3번, 4번 대신 5번, 6번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사용해서 입력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 입력 메뉴에서 입력할 때 무조건 3번하고 4번만 쓰기로 했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매출 원가에 대한 기말 수정 붕괴만은 꼭 출제가 될 때 이렇게 단서가 딱 달려서 출제가 된답니다. 시험 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왜? 문제에서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잖아. 3번, 4번 대신 5번, 6번 쓰세요. 그러면 뭐 요구하고 있는 대로 그냥 작업하면 돼. 그렇게 작업하면 되고, 다만 이제 그 이유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출제되냐면 실무를 보면 실무에서는 기말수정 붕괴를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지원해 주는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회사에 따라서 기말수정 붕괴할 때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쓰는 회사도 있고 안 쓰는 회사도 있어. 뭐 그거는 회사 자유야. 그런데 기말수정 붕괴 중에서 지금 보려고 하는 매출 원가에 대한 기말수정 붕괴만은 실무에서 보면 99.9999% 대부분의 회사가 다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이러한 조금 편리한 메뉴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작업을 하면 차변, 대변, 기말수정 붕괴를 우리가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시켜 준답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시켜준 붕괴는 3번, 4번 차변, 대변이 아니고 5번, 6번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표시가 된다 이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매출 원가에 대한 기말수정 붕괴가 실기편 문제 6번에서 출제될 때는 꼭 이상하지만 너 직접 입력할 때는 3번, 4번만 써야 되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좀 이상하겠지만 너 입력할 때 5번, 6번을 좀 써줘라고 이렇게 딱 단서가 달려서 출제되고 있다 이겁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세팅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기말수정 붕괴 중에서 매출 원가에 대한 붕괴만은 5번, 6번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야만 재무상태표는 상관없어. 손익계산서가 조금 더 완벽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도록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 있답니다. 프로그램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대. 왜? 실무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3번, 4번으로 혹시 매출 원가를 만약 붕괴하면 재무상태표까지는 괜찮아. 정확한데 손익계산서가 뭐 틀렸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불완전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5번, 6번으로 입력하라고 출제가 되고 있다. 매출원가 문제는.
됐죠? 자, 문제 풀어볼게. 자, 문제가 이렇게 출제돼. 대순충당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매출 원가를 얼마 기록하십시오라는 딱 그 금액 자체를 명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조회를 통해서 금액 계산하십시오라는 형태로 매출 원가 문제가 출제되고 있답니다. 마찬가지 합계 자리시산표 메뉴를 사용해서 조회를 해서 그 필요한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입력을 해야 된다. 자, 합계 자산시사표 와가지고 재고 자산에 있는 상품 금액을 봅시다. 상품 자산이니까 잔액이 왼쪽에 기록될 겁니다. 왼쪽에 기록되어 있는 요 금액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어. 자, 요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지라고 그 상세 과정에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블 클릭하면 된답니다. 결과값에서 더블 클릭해서 그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실무에서는 드릴 다운 기능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드릴 다운 기능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조회가 굉장히 파워풀하다 이겁니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여러분 뭐 시험에서는 출제 안 되겠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입 직원이 왔는데 드릴 다운 기능이 있네요. 막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겠죠. 이 직원 유능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용어 알아두시고요. 자, 상품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블 클릭해 봅니다. 상세 내용이 나와 있다. 별게 아니고 상품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입니다. 자산이니까 나의 자리 왼쪽이다, 그지?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기초금액이 왼쪽에 적히고 단기 매입이 쭉 기록될 겁니다.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합한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고금액이 기초금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고금액이 판매 상품 금액이 143980이라는 잔액으로 차변에 남아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기말 재고 창고를 보니까 기말에 창고 보니까 660만 원 남아있대. 그래서 판매 가능 상품에서 기말 재고 빼면 A 빼기 B 금액이 뭡니까? 매출 원가가 된다 이겁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출제된다. 계산해 봅시다. 금액 143-980-000 빼기 6600-000 하면 137-380-000 계산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대변에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답안을 입력할 때 3번 차변 대신 5번 결차, 4번 대변 대신 6번 결대로 입력하면 되겠다 이거지. 어렵지 않죠? 작업합니다. 자, 일반적 비명명이 와서 5번 결차, 상품 매출원가 얼마? 137 380-000 그리고 6번 결대 상품 그치? 137-380-000 이렇게 입력하면 모든 작업 끝난다. 자, 참고로 이제 진짜 잘 입력했는지 확인해 볼게. 합계 자리시산표 와가지고 새로 고침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상품의 기말 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이제 660만 원으로 딱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전표 입력 잘 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합계 자리시산표 확인했고, 자, 이제 다음 작업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조금 살 좀 붙여볼게. 자, 메뉴 중에서 손익계산서 메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2월로 조회해볼게. 자, 매출 원가라는 것이 보인다, 그지? 우리가 조금 전에 전표 입력 딱 하고 났더니, 자, 매출 원가가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에서 기말재고 660만원 빼니까 이렇게 137-380-000 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딱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만약에 일반적 비명 메뉴에서 결차 결대가 아니고 차변 대변 즉 3번과
4번으로 입력하면 혹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합계 잔액시산표에서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상품의 기말 잔액이 660만 원이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 즉 재무상태표는 정확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3번, 4번으로 설사 입력하더라도. 자, 그런데 손익계산서가 약간 불완전하게 나온대. 자, 새로 고침 버튼 눌러볼게.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결과값 137380000은 맞는데 당기 매입액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는 좀 요상한 지금 형태가 지금 되더라 이겁니다. 그죠? 조금 불안정하게 나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답니다. 왜? 실무에서 매출 원가에 대한 붕괴는 직접 이렇게 차변 대변 입력하는 것보다 전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편의 기능 메뉴로 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세팅이 그냥 아예 차변 대변이 아니고 결대로 입력하는 걸로 그냥 딱 그래야만 완벽하게 손익계산서가 나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지. 그래서 매출 원가 문제는 항상 출제될 때 5번, 6번을 쓰십시오라고 딱 명시가 되고 있다. 됐죠? 자, 참고로 소개시켜 드렸고. (1월부터) (6월이라고) 물었다 그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조회하면 될 겁니다. 기간을 입력할 때 시작하는 날짜의 경우 1월만 입력하면 1월의 맨 첫 번째 날짜 1월 1일 그지? 1일이라는 일자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끝나는 날짜는 6월 30일이다 그지? 6월만 입력해주면 6월의 가장 마지막 날인 30일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조금 기간 입력할 때 편하겠다 그지? 계정 과목은 비용 중에서 판관비에 해당하는 소모품 B 계정 과목을 검색한다 그지? 소모품 B 계정 과목 800번대 코드고 코드 번호 830번이 되겠습니다. 830번부터 830번까지 이렇게 조회하면 소모품비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싹 나타날 거다, 그지? 뭐 물론 다른 계정 과목들도 뭐 함께 나타나도록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신사나우니까 그냥 우리가 필요한 계정 과목만 딱 조회했습니다. 자, 뭡니까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총계정 원장이다 이겁니다.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 비용이니까 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왼쪽입니다. 왼쪽에 증가 금액이 따박따박 기록됩니다. 감소가 혹시 되었다면 오른쪽에 기록될 거다. 감소된 건 하나도 없어. 기초 금액은 수익과 비용은 올해에 0원부터 새롭게 카운트 된다 그지? 비용이니까 출발점은 기초 금액은 0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여러분 알고 있는 총계정 원장이 이렇게 집계되어서 나타난다고. 다만 탭이 사실은 두 개가 있거든. 월별 탭도 있고 일별 탭도 있고 처음에 메뉴 열 때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월별 탭으로 화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집계되어서 표시되는데 어떤 단위로? 월 단위로 이렇게 금액이 집계되어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미 앞 단원에서 몇 차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러한 결과값을 보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 과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별거 아니야.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자, 4월달의 소모품비라는 금액이 935400이라고? 요 금액이 어떻게 나왔지? 자세히 보고 싶다.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드릴다운 기능이라고 했다 그지? 실무에서 드릴다운 기능이라고 부르고, 자, 드릴다운 기능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935400이라는 상세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4월 22일과 4월 29일 두 건의 거래가 있었다. 그 두 건의 거래에 따라서 935400이라는 금액이 4월 달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발생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날짜의 전표 내용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에 그 회계 처리 내용이 나온다 이겁니다. 4월 22일에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었고, 4월 29일에 출금 전표 무슨 뜻입니까? 대변의 현금, 차변의 소모품비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었구나 라는 것까지 상세 내용 볼 수 있다. 됐죠? 이렇게 드릴다운 기능을 통해서 상세 내용까지 확인한다면 조금 더 자신 있게 답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